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분을 직접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언급,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일정한 이제 차별화를 본격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설명했다라는 부분은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제 양해하는 걸로 아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맥락이겠죠. 이렇게 좀 서로가 교감하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차별화라는 것, 이 말 자체가 뭐 차별화이기 때문에 전 정권과의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점을 극대화해서 부각시키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차별화라는 건 불가피합니다. 누가 뭐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똑같은 흐름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차별화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여권 내 이른바 비주류로서 주류인 이 친문 세력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차원에서 차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 또 이재명 정부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결국 이제 대선에서의 큰 환경,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 여론이 높은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대선판의 기본적인 구도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 속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보다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는 것이 최근 여론의 흐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게 좀 더 좀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많이 던졌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판세 변화에 큰 흐름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도 뭐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뭐 한 17%포인트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뭐 반소매 옷을 입으라고 해도 안 입고 긴 외투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뭐 반소매 옷을 입지 말라고 해도 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반소매 옷을 입습니다.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굳이 뭐 긴 옷 입어라, 반소매 옷 입어라 얘기할 필요 없이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적응해서 그에 맞는 어떤 복장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선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의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론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던진다고 해서 이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 흐름이 굉장히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나, 이 부분에서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이재명 후보가 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뭐 책상에 앉아서 따뜻한 뭐 이런 데서 정책 결정하지 말고 찬바람 부는 현장에 나와봐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하게 정부를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게 사실 지난해 12월 달에 결정된 것이고,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당정청이 그대로 과세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과세 시행을 뭐 한 달 반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1년 유예를 집권여당의 후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강하게 이재명 후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참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강하게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이런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이재명 후보에게 여지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밟고 가도 좋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이 여권 입장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폭을 넓혀주는 그런 전략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현 정권과의 이 정책적인 차별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가시적인 어떤 충돌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이 어려운 위기,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민주당 쪽 인사들 만나본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좀 박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과거에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형수 욕설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지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제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좀 찍어야 되겠다, 또 이재명을 찍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취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책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의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안정적인 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해찬 전 대표나 양정철 전 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된 메시지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현재 정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 또 정권 교체의 흐름이 높은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 또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에게 10% 이상 뒤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판을 바꾸려는 시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